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을 대신한 박민혁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김나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연 학생 학기는 잘 시작했나요? 전 이번에 휴학을 해서.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인턴이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회식 자리가 잦아서 네, 지난주는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종종 그래도 또 따라가서 네, 선배님들 뭐 이런 어떤 솔직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지. 네. 홍쌤 계셨으면 아주 혼날 일입니다. 왜요? 지금 열심히 쉴 때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회식을 갈 때인가 약간 이런. 네, 오늘은 또 홍쌤 대신에 강민혁 선생님 네.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 우주 대스타 홍쌤을 대신해가지고 마을 아저씨라고 해당되는 모습인데 아닙니다. 네. 뭐 홍쌤의 버금가는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쌤이 근데 이 업계에서 확실히 탑인가요? 더 위에가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 모르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평상시에 방송을 봤을 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은 아니군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니 그런 얘기 답변은 이제 그거 답변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오셨던 분은 홍쌤이 탑이라고 인정했었거든요. 박민혁 쌤은 인정 안 하시고. 아니 그러기에는 이제 쌤도 이제 탑 있거든요. 그런 거죠. 되게 바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시작부터 정신이 없으시죠? 네, 오늘도 수많은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볼 건데요. 신영 씨가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누구 이게 경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저네요. 네. 드디어. 저희가 요새 이 퀴즈 경쟁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과연 누가 똥멍청이가 되실지. 자,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요? 이건 너무 오늘 좀 쉽다. 혀가 엄청 꼬여요, 제가 오늘. 이게 쉬워요. 와, 이걸 모른다고? 이게 어려운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맞죠? 맞죠, 정답이죠. 이거 맞죠? 오, 맞췄어. 나연 학생 정답. 보증금. 저거 술 먹고 진짜 야이씨. 힌트 주세요. 술 먹을 시간에 뉴스 한 번이나 봐라. 여자들이 뭘 좋아합니까? 반짝반짝. 반짝반짝. 주얼리. 주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석. 정답! 오늘은 모두 다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보석입니다. 보석.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구속 정치인에 대한 보석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직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접견 제한과 외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죠.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LG화학입니다. 1947년 라키 화학공업사로 창립한 이후 95년 LG로 사명을 변경, 70년 넘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화학기업이자 글로벌 탑5 화학회사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과 판매, R&D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ABS, 편광판, 자동차 전지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해 세계적인 소재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R&D 단지인 LG 사이언스 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 생명과학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LG화학은 이과 계열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기업이죠. 저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LG사이언스파크 이쪽 동네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마곡지구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던데 엄청 동네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 새로 생긴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좋은 곳이었는데 나연 학생은 LG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원래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생 2학년 때 사회과학 계열로 전과를 한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LG화학은 저희 화학과 친구들한테는 네.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거의 좀 있는 굉장히 기업입니다. 인기 있는 네, 기업이겠네요. 탑 기업이에요. 네. 꿈의 기업이었겠네요. 그렇겠네요. 상욱이 형은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여기 약간 주식을 옛날에 조금 만져보면서 LG화학을 하는데 근데 되게 주식을 약간 하면서 되게 안정적인 회사라는 느낌을 네네네.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공장에서 일할 때 네. 사출 공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방위산업체로 해서 그때 LG화학이 원재료를 거의 다 대더라고요. PP, PA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래서 여기가 뭐 이런 거를 대는 회사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았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살펴봐야겠죠? 전쌤. 네, LG화학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6만 200여 건이나 언급됐습니다. 꽤 많은 수치죠. 네. 이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뉘더라고요. 우리 상국 씨가 했던 주식 관련 키워드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역시나 많은 그 이과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낀 게 연관어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제 채용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뭐 후기, 채용, 상반기, 신입. 그 이후에 뭐 면접이나 자소서라는 연관어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시장, 투자, 코스피, LG, 삼성, SK, 시가총액처럼 이제 주식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 키워드가 양분된 거는 참 근래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강쌤? 네, 뭐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미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서류 전형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LG그룹의 인적성 검사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1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제 PT랑 그다음에 직무 전문성 면접 등을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어 면접을 꼭 응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력서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 후에 이제 채용 면접을 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인기 있다를 넘어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이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타 산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가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LG화학의 떠도는 소문. 네, 우리 LG화학은 신입이 상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 네, 요즘 기업들이 뭐 파격적인 시스템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아래 위가 이게 바꾸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선생님을 취업을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기보다도 이제 임원들의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LG화학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딱딱한 그런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수직 이런 뭐랄까 이 소통이 이런 게 잘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통을 좀 뭐랄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뭐 나연 학생처럼 굉장히 뭐 예의도 바르고 이제 조직 정서도 강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워라밸보다는 이제 업무에 좀 집중하는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보통의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스펙은 좋지만 일을 잘 못한다더라 등 뭐 서로 바라보는 그런 편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임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본부나 자기 사업팀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 한 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신입사원들에게 나중에 이제 지시를 한다라든지 소통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좀 사례를 들으면서 서로 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러한 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임원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옆에서 봤을 땐
이 기업이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되게 중시 여기고 게다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뭐 M&A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뭐 한 5, 60% 넘어가다 보니까 이 20, 30대 젊은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LG화학 직원들 연봉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자플래닛이 올해 3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050만 원입니다. 예, 사원이 4,244만 원 받고 있고요. 대리가 5,024만 원, 그리고 과장이 5,698만 원, 차장이 6,727만 원, 부장부터는 연봉이 확 올라갑니다. 9,22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봐야겠죠.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미래의 먹거리, 샵 1등 배터리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우리 배터리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이 업계 선두를 그것도 꽤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두다 하는 걸까요, 전쌤? 그러니까 반도체랑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 배터리 산업만은 아직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수주 달성했고요.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개의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LG화학의 어떤 선두 지키는 모습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주를 작년에 85조 원 LG화학이 했고요. 삼성이 50조, SK가 40조 했는데 올해도 역시 LG화학의 이런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사업에 요새 굉장히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그 국내 기업에다가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수주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LG화학이 좀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일본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물량을 싹쓸이해서 1위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자국 내 수주 물량 2위 달리고 있었는데 이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그동안 4위와 6위. 근데 이제 한국이 역전할 기회를 얻은 거는 미국의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우리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프랑스, 영국, 독일 자동차 기업도 이제 한국을 선택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의 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이 역대 최대 수주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서도 단연 LG화학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딴지를 좀 걸자면 수주가 늘었다고 핑크빛 전망만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취준생들이 이런 관련 분야 취업 준비를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강쌤? 이 사업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안정적인 사업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 단계이고 사업의 성숙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인력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지원하는 분들이 야 이거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 거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비전이 맞다면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두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밤섬 지킴이, 샵 밤섬 생태 체험관입니다. 우리 LG화학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참 많이 두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한강에 있는 밤섬이라고 합니다. 자연생태 우리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도 밤섬의 아름다움을 좀 알리자고 하는 뜻에서 LG화학이 우리 밤섬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밤섬이 그 한강에 있는 사람 못 맞아요. 들어가는 그 섬 맞나요? 아,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맞아요, 있었어요. 포류기. 무슨 거기서 김치. 그 짜장면 만들어 먹는 그게 그 밤섬 영화. 아니었어요? 네. 아, 그런가요? LG가 밤섬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밤섬이 여의도 개발 당시에 어떤 한강 흐름을 좋게 하고 여의도 제방 쌓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돌 채취하면서 섬을 폭파하고 해체했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의 흐름상 퇴적물들이 거기 쌓이면서 밤섬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밤섬이에요? 그 밤이 많았겠지. 아 진짜? 몰라요. 그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후 20년 동안 이제 한강 퇴적물 때문에 나무하고 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모이면서 이제 도심 속의 철새 도래지로 유명해졌는데 1988년에 LG그룹에서 이 밤섬에 대한 관심 상당히 기울이면서 여기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갈대나 찔레 이런 5만 8천 폭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10일에는 이제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그 덕분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LG화학이 계속해서 밤섬에 대한 관심 기울이면서 여의도 밤섬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알리기에도 나서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밤섬 VR 체험 공간이라든지 밤섬 점시간, 밤섬 교육 공간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보존의 어떤 중요성을 전달하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 안에를 샅샅이 찍어 와가지고 VR 생태 체험관에서 마치 이 밤섬에 들어간 것처럼 360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밤섬에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 살았었거든요. 거기 이제 집들도 있었고 이제 뭐 그 전의 역사들부터 해서 쭉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멀리서만 볼 수 있던 밤섬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이 LG화학이 만드는 밤섬 체험관에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다면 LG화학이 이렇게 출입도 금지된 밤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광쌤? 저는 굉장히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그러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하면 연관 검색어가 폐기물?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보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화학이라는 이 환경에 반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중화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런 밤섬과 같이 이제 생태 보존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의 활동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뭐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뭐 그린 메이커 이 봉사단에서 매년 뭐 4회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보통 이 생태 보존 지역 하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저 일반 사람들은. 근데 밤섬 하면 서울 시민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 대비 LG화학이 굉장히 이런 생태 보존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나연 학생처럼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채용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EVP 관점에서 약간 이 회사를 접근할 때 내가 이제 에너지를 뭐 개발하고 관련된 일을 하지만 환경도 같이 챙기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LG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봐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제가 나연 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든 생각인데 아무래도 취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판매하는 이렇게 B2C 회사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B2B 비중이 큰 회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을까 약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접근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회사마다 하는 일들도 다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직무 공부하고 싶고 산업 공부하고 싶은데 뭐 체험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B2B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특정 산업을 얘기했을 때 이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뭐냐? 보통 한 2~3개가 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뭐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일 수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책을 통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성의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경로를 굉장히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이제 발표되는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 IR 데이터,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서 진행한 어떤 설명회, 그리고 현직자 등의 인터뷰와 경쟁사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다 보니 이 회사가 간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발품을 파는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직무 소개도 잘 나와 있고 채용 공고에도 이 직무 소개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보기가 좀 어렵다면 경쟁사의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떻게 소개가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참고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오늘 나연 학생이 선택한 제품 네.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LG화학을 방문해주신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갑갑하시죠? 연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계속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KF80, KF94처럼 차단 성능인 KF 표시가 적혀 있는 기능성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높은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높여주는 필터의 소재가 바로 LG화학에서 공급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마스크는 필터에 따라서 정화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필터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폴리프로필렌은 공기를 통해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유해 물질도 흡착시켜서 차단해줍니다. 또 이것은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로 열과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수액통이나 아니면 트램펄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LG화학에서는 제품의 성질과 용도에 맞게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마스크는 물론 공기청정기 그리고 김치통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을 LG화학 제품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저도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잠깐 놓칠 뻔했는데 다들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알아볼게요. 신영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좀 구매할 의향은 있는데 네. 뭐 타 회사 제품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금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네요. 정말 이게 뭐랄까요? 아이템 선정은 정말 너무 귀가 확 뜨일 정도인 것 같은데. 요즘 꼭 필요하죠. 그니까요. 저희 모두 다 관심이 많은 이슈니까 또 다른 거랑과 비교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상국이 형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약간 미세먼지 얘기를 하길래 워낙 요즘에 이슈니까 집중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듣다 보니까 약간 미세먼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미세먼지를 또 차단까지 하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날카로운 말씀 오랜만에. 아니 왜냐면 화학이니까 워낙 얘들이 다 만들어놨고 또 팔아먹기까지 하면 약간 뭐 하는 짓이지 얘들이? 약간 이 생각이 들길래 일부러 더 만드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반감 효과가 좀 생겼어요. 진짜 지금 매트릭스에서 갑자기 모피우스 만난 느낌이거든요. 지금 한 번도 마스크를 사면서 그렇게 기분이 나빠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전세부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이게 시작은 미세먼지로 이제 귀를 잘 사로잡은 건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업적으로 LG화학이 이런 폴리프로필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배터리 사업이 지금 가장 큰 파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수익적으로 그렇게 큰 어떤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제품을 잘 선택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세먼지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 이게 비춰졌을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도 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초반에는 이제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이제 말로써 잘 풀어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역시나 무언가 어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순간부터는 약간 또 뭔가 읽는 듯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중간 이후에는 제 귀를 좀 사로잡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강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타겟 자체를 사실은 좀 애매하게 생각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게 마스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였다면 마스크라는 건 결과적으로 굉장히 뭐 고부가치 산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품질도 중요하지만 원가 경쟁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LG화학 제품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한 번에 많이 만들었다가 또 이 비시즌에 사실은 노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폭발적인 니즈에 부합해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인 공급이 되는 그런 소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G화학의 그런 대량 생산의 강점이라든지 그런 브랜드의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필을 했다면 만약에 제가 B2B 영업 담당자이라고 한다면 구매 담당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을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상국형.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가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 타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겁니까? 저는 일하고 있는 직무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팀 분위기가 좋다면은 조금은 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면서 느낀 게 직무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가도 인턴 동기를 보면서 좀 더 으쌰으쌰 힘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팀원들과 의견이 잘 맞는다면 아무리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무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뭐 팀워크 하나만으로 내가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퇴사율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맞는가 봐요.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아까 더 남아 있는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물론 인턴 경험이고 우리 나연 학생이 이제 말 그대로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진솔하게 얘기한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퇴사율이거든요. 우리는 뽑아만 주면 할 것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입사원 연봉 4천, 뭐 보너스 주고 교육, 뭐 복리후생, 퇴직금하면 1년에 한 1억 2, 3천이 든단 말이에요. 20명만 퇴사해버리면 3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사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고 또 나연 학생처럼 훌륭한 지원자가 지원하면 이 친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퇴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온 건데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다만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어떠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 인턴을 했을 때 뭐 팀워크도 중요했지만 거기서 열심히 한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더라. 그런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한정짓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열티를 강조하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연 학생 어떤 매력 느꼈나요? 제 주변에 LG화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화학과 친구들이 많은데 꼭 이 방송 챙겨보라고 전해주겠습니다. 네. 강쌤의 꿀팁도 오늘 빠질 수 없겠죠? 네. 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직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인문상경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화학이라든지 기초 소재라든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근데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내가 그거와 관련된 일을 안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을 이해하셔야 그런 업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산업과 관련된 부분과 뭐 주요 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외국어 역량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의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그다음에 판매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설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해외 공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도 좀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역량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